여러분들의 상상 초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살림구단의 만물상! 네. 자, 매주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최고의 정보만을 엄선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만물상입니다. 자, 오늘 주제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경고, 목과 어깨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어. 오늘의 주제, 내 몸이 보내는 경고, 목과 어깨.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진짜 몇 번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엄지하고 두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좀 여기가 진짜 꽉 뭉쳐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안 들어가고 목이 이제 망가지게 될 경우에 한쪽 편 머리가 아프다든지 눈이 시리고 팔도 저리고 전신의 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핵심 비법은 몸이 가벼워지는 목과 어깨의 건강 비법. 지금 만물상에서 공개합니다. 목과 어깨가 우리한테 과연 어떤 경고를 보내는지 목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승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몸에 뭐 안 중요한 곳이 없겠죠, 부위가. 그런데 특히나 목 건강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제 척추는 몸의 중심이죠. 특히 목은 우리 머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관절만큼이나 가동 범위가 아주 넓고 그래서 이제 머리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생활에 아주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뇌에서부터 우리 온몸으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 또 온몸에서부터 뇌로 올라가는 모든 신경이 이제 합쳐진 그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유일하게 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에 이제 질환이 만약에 그 척수신경에 지장을 주게 되면 네. 우리한테 큰 그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목을 통해서 다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중요한 길목인 그래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네. 목이 제일 중요하지. 네. 오죽하면 목숨이냐고. 진짜라니까? 그래요? 진짜 많네요. 지금 현대인들이요, 지금 네. 목 디스크, 목 관련된 질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거의 한 80%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경고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어디 경고가 오면 어. 얘를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약을 써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잖아요. 큰 병이 아닐 경우에는.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나 목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만물지기 3인방이 이 목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누가 목으로부터의 경고장을 받았을지 누굴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자 먹은 우리 김민희는 김민희! 네. 김민희 일자목. 빨간 카드면 퇴장인데? 예. 일자 또 뭐야? 야, 세 장도 있어. 역시 짜모? 아니, 세 장, 레드카드 세 장이야. 뭐야, 나야? 뭐 다섯 아니, 장 그까지 뭐야? 시작해요, 목 디스크. 정말 진짜 경고장이 날라왔는데 제가 버티고 있었어요, 진짜. 이수 선생님. 네. 목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뭐 이런 심하게 빨간 카드까지 받아야 됩니까? 일자목은 우리가? 알겠는데 네, 역시 사실은- 자 모양은 뭐야? 옐로우 카드를 먼저 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네. 이 레드 카드를 내놓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중요한- 뜻입니다. 네. 자, 그 김민희 씨는 일자목이에요. 네, 예. 일자목이라 이렇게 목이 이렇게 굴곡 없이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이 척추가 우리가 똑바르게 돼 있다. 앞에서 보면 정면에서는 똑바르지만 네.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다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곡선이 너무 빳빳하게 펴져도 문제있고 또 그 곡선의 굴곡이 너무 커져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곡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도 일종의 큰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도 만약에 빳빳하면 그 충격을 전혀 흡수를 못 하겠죠. 근데 그 이제 그 망곡이 이제 옆에서 볼 때 이제 저쪽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목은 이렇게 C자 모양, 또 반대로 등은 반대로 C자, 네. 다시 허리는 허리. 다시 C자로 갑니다. 그래서 S자네요. 전체가 S자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목의 커브입니다. 지금 보면 저 중간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일자죠. 역시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더 앞쪽으로 진행이 되어서 네. 그 커브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척추 구조에서 우리가 받는 힘보다는 훨씬 많은 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래 이제 만약에 간다면 디스크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여기가 이렇게 굳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자주 굳나 보다. 컴퓨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더 이게 빳빳하게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다 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진짜 몇 번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자목 증후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사도 수차례 맞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목 디스크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은 목 디스크가 아닌가 하고 갈 만큼 아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목을 아주 힘을 주고 경직돼 있는 상태로 오래 유지를 한다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고통은 말씀하신 대로 흡사 수술을 꼭 요할 것 같은 보기에는 그런 정도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민희 씨 목이 지금 딱 이렇게 노출돼서 보이는데 네. 살짝 여기 부어 보이게 돼요. 여기가 유독 이렇게 좀 이렇게 부어 보여요. 이렇게. 짠하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육이 경직돼 있는 경우에는 만지면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 경우에는 선생님 저 여기 뼈가 막 자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뼈가 아니라 근육이 그 정도로 단단하게 경직돼 있는 경우도 흔히 보는 현상입니다. 근데 김원희 씨는 C자. 역시자목이라는 말 처음 뭐예요? 들어보거든요. 근데 증상이 어떤 건데요? 증상이 증상, 궁금해요. 원래는 이제 목이 C자 자연스러운 C자 그렇죠. 모양이어야 네네,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저는 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네. 저는 원인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조기 축구하던 아저씨가 축구공을 뻥 차서 제가 여기 딱 맞았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턱 악관절과 그러니까 턱을 다쳐가지고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악관절로 되게 고생했구나. 한 6년 전까지 고생해서 입을 못 벌렸으니까 발음도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입이 이렇게 이제 이게 두 개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게. 네, 두 개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목이 안 좋고 두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어깨까지 너무 묵히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까지 안 좋아지고 예,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게 역시자. 그리고 이 역시자가 이렇게 머리를 감다가 잘못 이렇게 했더니 목이 섰대요. 또 목이 섰다고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자목이 이제 되는 예, 거죠. 그렇게 돼서 또 씨가 펴져버린 거예요. 네, 병원에 아예 이제 다녀서 예, 또 그거를 또 오히려 침을 펴진 상태가 더 좋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사실은 일자목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이제 역으로 앞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곡선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참 여기가 안 좋았을 때는 전 중학교 때부터 알았잖아요. 이 턱관절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안 좋으면 여기가 진짜 꽉 뭉쳐 있어가지고 거기다 목을 이제 여기가 경직되니까 목까지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진짜 이렇게. 그리고 누가 부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예의를 하세요. 제가 연예인 처음 되고 이렇게 선배님들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쟤 되게 거만하다고 좀 많이 뻔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북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없다고. 왜냐면 왜요? 저는 늘 이러고 다니거든요. 이러고. 야 왜 좀 거기 좀 예. 이런 느낌 있잖아요. 늘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그렇게 만화책 보고 이렇게 다니고요. 늘 책상에 앉아서도 늘 이렇게 거북목이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 설명해 주세요. 네. 거북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쭉. 네, 그렇죠. 저렇게. 네, 그렇습니다. 거북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을 쭉 앞으로 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저 보시다시피 등도 굽어 있죠. 등도 굽어 있고 허리도 굽어 있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등이 구부정하게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있는 현상을 거북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키에 비해 볼륨감이 있다고 하도 놀려대서 네. 이게 위축감이 돼서 항상 이렇게 살아가지고 네. 등에 저만한 거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그럼 거북목인가요? 좀 굽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사춘기 여학생들 예, 맞아요. 티도 이렇게 박스티로 크게 입고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목뿐만 아니라 전체에 다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자세가 나빠지죠. 웅크리면서 앞으로 구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거북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제 거북목하고 역시자목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역시자가 되도록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착화되어서 이 사진을 찍어봐도 만약에 이렇게 굽은 채로 보이면 그건 역시자고. 제가 그 역식자 저 엑스를 찍었더니 나왔어요. 네. 김원희 씨하고 같은 이 원인을 생각해봤더니
이 핸드폰 게임 누워서 침대에서 했는데 벽에를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을 높게 비고. 역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약간 뒤로 잘 때 신경을 쓰고 게임을 자니까 끊으셨어요? 게임은 안 끊고? 게임도 끊고 이 팔이 저려가고 저리죠. 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신경이. 목 디스크 아마 초기인데 역시자 네네, 형으로 변했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일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이 안 좋으면 편두통이 너무너무 네, 심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편두통이라고 하는 질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쪽 머리가 아프면 다 편두통이라고 그러죠. 어지러우면 다 빈혈이고. 네. 그래서 네, 저 다른 겁니다. 목이 이제 망가지게 될 경우에 나중에 신경을 눌러서 뭐 팔도 저리고 이렇게 되는 증상이 생기기 이전에는 오히려 그런 증상보다 한쪽 편 머리가 아프다든지 눈이 시리고 빠질 듯이 아프다 또는 어지럽다 또 소화도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거나 할 때 신경성이다 이렇게 잘 붙입니다. 맞아. 그래서 예.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염 뭐 이런 진단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목의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그 뭐 김민희 씨처럼 일자목이나 저처럼 역신자형처럼 목의 변형에 어떤 통증들이 좀 생기게 되는지. 네. 예. 지금 1번에 나오는 지속적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하는 어깨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예. 이 목덜미, 네, 우리가 목덜미라고 표현하는 근데 여기가 찢어질 것 같은 거는. 네, 무슨 통증이 통증이에요? 심하면 예. 아주 찢어질 것 같이 아프죠. 무겁다고 느끼고 항상 얘기를 나누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거기 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이 뻐근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대부분 습관적으로 목을 돌리고 지금 김한석 씨처럼 목을 습관적으로 돌리거나 맞아, 저런 사람 있어. 네, 저런 사람. 같은 자세를 계속하고 있으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꼭 심한 디스크 증상이 아니라도 손이 저리다거나 남의 살같이 좀 감각이 멍하다든지 이런 네. 증상들이 흔히 생깁니다. 그 손이 자꾸 저리고 몸이 약간 좀 이게 뭐가 안 맞은 것 같으면 이게 네. 좀 약간 절절하니까 네. 습관적으로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이렇게 진짜 옆에 사람 깜짝 놀라게 이렇게 지금도 소리가 나네. 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빠박 소리 나고 맞아. 눈이 번쩍 떠져요. 안 좋은 거죠,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해야 내가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원한 효과는 소리가 나서가 아니라 소리가 날 만큼 목을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니까 근육이 이완되면서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소리를 계속 내게 되면 그건 이제 목 뒤에도 조그마한 관절들이 있거든요. 그 관절 부위도 그치, 자꾸 또 두꺼워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도 관절염이 오고 또 그 두꺼워진 관절이 신경을 누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 디스크와 유사한 그죠. 그런 병이 그럼 생깁니다. 선생님 지금 목 질환 중에 최고 갈 때까지 간 게 이제 디스크인가요? 아니 한 왜냐하면 9일을 우리 말하는 김한석 씨가 경고 카드를 제일 많이 그래, 받았잖아요. 최악의 네네. 이제 경고장을 네, 받았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게 올해 이제 만약에 간다면 디스크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럼 증상 한번 들어보세요. 목 네네. 디스크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일단은 그 원인을 돌이켜 보면요. 대한민국 연예인 최초로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연예인 1호로. 야구를 잘해서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그 야구 100주년에 장종훈 선수의 공을 잡으면서 이게 슬라이딩 캐치를 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데 목이 완전 꺾였어요. 그러니까 목이 꺾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딱 이렇게 공을 잡았다고 좋아하려 했는데 이렇게 되는 장면이 네. 이제 그 나갔어요. 그날 이후에 계속 팔이 몸 못 움직여 마비 비슷하게 이 여기 엄지하고 두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팔이 저립니까? 해서 찾아가 보니 목 디스크가 이미 약간 있었는데 그 운동, 그 야구 슬라이딩 캐치는 한 이후에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정말 수술까지 권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히스토리는 이제 야구를 하다 다치신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억을 하는 건 그런 순간을 기억합니다. 다친 순간을. 네.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어서 이제 잘 모르고 있는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일상적이지 않는 정도의 힘이 들어올 때 그게 못 이겨서 디스크가 터져 나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을 누르니까 지금도 요 두 손가락 말씀하시는데 네. 요 두 손가락이 같은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통증을 느낀다.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를 하면 의미를 줍니다. 네. 목 디스크. 흔히들 나 목 디스크 뭐 초기 증상이야. 우리가 진단을 받지 않아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목 디스크가 정확히 뭔가요? 디스크라는 말은 사실은 병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척추와 이제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복잡한 말인데 추간판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척추와 척추 가는 사이 간자,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원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원판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요거요? 네, 여기 들어있는 기. 동그랗게 생긴 네, 모양이요? 그렇습니다. 동그랗다는 뜻입니다. 동그란 원판 맞습니다. 요거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돼 있는 원판을 디스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디스크가 안 좋다 하는 안에는 퇴행성 디스크병, 또 추간판 탈출증, 또 협착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척추는 움직이는 기관이다 보니까 디스크가 망가져서 거기서 모든 질환이 거의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대명사처럼 쓰지만 사실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김한석 씨처럼 제가 목 디스크로 막 팔이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목 디스크가 망가져서 디스크의 일부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추간판 탈출증이 대표적인 질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팔을 이렇게 들면 신경이 조금 릴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덜 아파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잘 때도 만세 부르고 자고, 예. 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덜 아프니 김한석 씨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거든요. 자면 1, 2, 다시 이렇게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픈데 어느 순간에 안 아픈 걸 하나 발견한 게 이러고 자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자. 나도 이러고 자면 예, 진짜. 통증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목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습관이 잘 때 만세 부르고 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 판정을 안 받아도 나 목 디스크일 것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목 디스크에 대해서 궁금증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목 디스크 질환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만 한다.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삑. 삐삐. 네, 맞습니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겠지만 어떤 하나의 치료가 이 만사 형통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한테 맞는 치료를 해야지.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닌데도 증상은 죽을 만치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대부분 자기 증상으로 병의 경중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그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 80%는 수술 안 해도 되는 환자들입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수술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이제 수술을 반드시 이제 우리가 서둘러서 하는 경우는 이제 운동신경의 마비, 즉 이제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네. 또는 비틀비틀 걸어요. 잘 못 걷고. 응급. 근데 초기에는 어떠냐면 걷는 거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 갑자기 탁 뛰려고 하면 뛰어지지가 않아요. 진짜요? 네. 그렇게 말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 신호등이 깜빡깜빡해서 내가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근데 다리 안 움직여? 스타트가 안 돼요. 네. 또는 이제 이렇게 중심을 잘 못 잡는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하는 미세한 동작이 안 되는 마비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열고 하는 이게 안 된다든지 미세한 글씨를 잘 못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비 증상이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이제 남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질환하고도 또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전립선 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줄 아는 거죠. 그 증상이. 근데 몇 가지 증상을 조합해서 보면 척추 질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비 증상이 보일 때는 반드시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보겠습니다. 목 디스크 질환은 허리 디스크 질환에 걸리기 쉽다. 근데 대부분 목 안 좋으신 분은 허리까지 안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이게 딱 연결이 진짜. 네. 왜냐면 저는 목 디스크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디스크 있죠. 네. 여기가 안 좋아요. 그렇지. 예. 오! 정답. 왜냐면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허리하고 목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이 생긴다고 이 질환이 반드시 생겨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목이 자세가 안 좋다는 사람은 대부분 허리가 안 좋게 돼 있어요. 자세가.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알았던 사람은
목이 먼저든 허리가 먼저든 먼저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반대 부위, 목이나 허리도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머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성인의 머리 무게가 보통 3.5에서 4.5kg이 진짜 나와요. 무겁다. 굉장히 우리가 항상 들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지식이 없어도요. 깡통인데도요. 지식과 상관없이 이제 무게 자체가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균형을 잡고 있으면 부담감이 덜해요. 이제 목뼈, 경추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균형을 잡아야 되면 아래에서 골반을 이렇게 뒤틀거나 반대로 해서 보상적이면서 겉으로는 똑바로 돼 있는데 중복선상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이 아픈 분들은 척추가 그러니까 앞쪽에서 봐서도 일자가 아니라 앞쪽에서도 측만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게 머리의 무게를 목이 지탱하는 균형이 깨지게 되면 골반과 허리의 불균형 상태를 유발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네. 디스크로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디스크 말고 또 다른 질환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이제 저희가 뭐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척추 질환 하면은 디스크가 대명사화 돼 가지고 디스크 질환만 생각하는데 그 외의 질환도 있습니다. 신경을 누르는 상황, 그 상황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관이 지나가는 부위가 좁아지는 걸 협착이라고 그럽니다. 협착증. 또 우리가 이 척추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 외에도 아주 얇은 우리가 테이프 같이 얇은 인대들이 앞뒤로 다 붙들고 있는데 그 중에 후종인대라고 하는 인대는 굉장히 중요한 인대입니다. 우리 목에 안정성을 주는 그 인대가 턱회화가 되면서 이렇게 단단히 뼈처럼 굳는 병이 있어요. 그건 디스크 질환이 아닌데도 신경을 많이 눌러서 때로는 전신의 마비를 일으키기도 하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척추에는 꼭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런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이 안 좋으면 네.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뇌졸중으로도 올 수 있다. 신경을 누르고 신경을 이러면은 누르니까. 이건 아마도 이제 뇌에서 바로 내려오는 척수신경이 눌리게 되는 병을 척수증이라고 그럽니다. 척수증은 우리가 그냥 통증 이런 게 아니라 잘 못 걷게 되고 마비되고. 네, 팔다리를 잘 못 쓰고 대소변도 잘 못 보고 이렇게 되는 뇌질환과 아주 유사한 증상을 일으켜요. 중풍 이런 것도 그런 네, 거. 근데 네.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증상은 중풍하고는 조금 차이가 다르지만? 나는데 목 질환으로 중풍과 유사한 질환이 생기니까 아마도 뇌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상현 선생님 또 다른 질환을 좀 설명해 주시겠나요? 예,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전에 증명사진을 내라 그러면 꼭 엄마 손을 잡고 사진관을 갔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때 사진사 아저씨들이 저는 정면을 분명히 바라보고 맞아, 있는데 꼭 왼쪽을 더 가라, 오른쪽을 더 가라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왼쪽만 본다든지 오른쪽만 본다든지 학교 가면은 왼쪽에 앉는 학생은 계속 왼쪽만 앉고 오른쪽에 앉는 학생은 항상 오른쪽만 앉고 그 사람의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목의 기형이나 변형을 아주 작게 마이너한 부분까지 일으켜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증폭돼 가지고 이런 그 C자나 디스크 질환까지 유발되는 경우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좀 솔직히 맞아요. 좀 바꿔주죠. 맞아. 예, 나는 이쪽만 보니까. 네. 저는 이쪽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만 보잖아요. 왜 이렇게 목 변형된 거를 엑스레이 찍지 않고 네. 자가 진단법으로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누구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우리 또 나가는 것도 이건 아, 계시죠. 제가 또 나가야 예. 됩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목은 아까 머리를 받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심 잡는 놀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머리의 중심이 우리 목의 중심에 놓여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머리의 중심은 어디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소리. 근데 머리는 어떤 사람은 뒤로 짱구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짱구도 있을 텐데 머리의 중심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디요? 저희들이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이 뇌 수술할 때도 머리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귓구멍입니다. 여기? 네, 여기 귓구멍. 네. 네, 여기는 우리가 두개골에서 항상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다 하더라도 머리의 중심은 항상 귓구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귓구멍에서 수직선, 중력 방향으로 수직선을 내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가상의 선을 그어보든지 아니면 이런 얇은 책 같은 걸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네. 그 수직선이 내 어깨 위에 와야 몸에
중심에 있는 거죠. 근데 이광기 씨도 지금 조금 앞에 있으신데 그렇게 크게 많이 벗어나 있진 않은데 약간 거북목 만약에 거북목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시면 몸 앞에 오겠죠. 아, 완전 벗어났네. 예. 그러면 이광기 씨는 정상에 정상에 속한 뭐예요? 어때요? 정상보다는 조금 앞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예, 아주 약간 심한 정도의 거북목은 거북목은 그러면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좀 약간 자세를 바로 잡아 볼게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시면 아까 요 앞에 있었는데 요게 지금 거의 정상이네. 정상에 들어요. 아, 그럼 요 자세가 좋은 네, 거네요. 요 자세가 의식을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목이 아픈 있는 사람은 자꾸 이 턱 밑을 이렇게 맞아. 당기라고. 당기는 연습을 근데 하라고. 그것도 이제 많이 받는 제가 질문인데 네. 이제 이렇게 할 때 턱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시원한 데가 턱을 집어넣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턱을 집어넣는 네. 이제 아까 이제 좀 과도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턱 집어넣으라고 하면 아까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니까. 허리를 피는 게 낫죠. 그렇죠. 허리를 펴야 됩니다. 아, 네, 펴야 돼요. 아, 네, 특히나 요 등 부위 여기를 펴면 여기 자연스럽게 펴면 다 자기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턱을 집어넣으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턱을 움직일 게 아니라 네. 허리를 펴. 허리를 펴라. 허리를 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자세를 좀 마지막으로 네, 예, 가르쳐 그렇습니다. 주세요. 예. 가장 이제 아까 체크를 하는 방법은 그렇고 네. 이제 보통은 이제 구부정한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서려고 하면 자꾸 배를 내민다고 그랬죠. 네. 그보다는 엉덩이를 약간 드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똑바로 편다는 엉덩이 좀 기분을 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약간 기분에는 약간 빼는 듯이 하는 게 여기가 좀 좋습니다. 쏙 들어가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허리를 펴려고 위를 보고 펴는 기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앉는다고 한다면 네. 엉덩이가 떨어진 채로 아무렇게나 앉으면 좀 있으면 이렇게 돼요. 한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부터 먼저 허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구부린 채로 엉덩이를 딱 먼저 댑니다. 네, 그리고는 붙이고. 사실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대로 말아서 똑바로 앉으시면 잘 앉아져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앉는 거 가르쳐 드려보면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자꾸 젖히면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모든 등의 부위가 닿도록 이렇게 앉는다 하고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요 엉덩이하고 의자 사이 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어요? 예, 여기가 잘 붙어야 돼요. 아. 네, 여기가 떨어지면 네. 똑바로 앉기가 참 힘듭니다. 네. 자, 근데 자세부터 우리가 좀 병원에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부터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